한국의 수산시장 앞에서 미국 해산물 유통업자들이 시장에 가득 쌓인 어떤 물체를 보고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는 무엇을 보고 놀랐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레곤주 뉴포트 항구에서 해산물 유통업자이자 업으로 일하는 제이크 윌슨입니다. 할아버지께서 1960년대부터 시작하신 가업을 이어받아 현재 미국 서부 연안, 특히 오레곤에서 워싱턴까지 이어지는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시절만 해도 연어와 대구 중심의 우리 가족 수산업은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2019년부터 상황이 급격히 변했어요. 기후 변화로 인해 우리 해역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꼼장어가 대량으로 출현했고 평소보다 3배나 많은 양의 골뱅이와 푸른 꽃게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해산물들이 현지 시장에서 전혀 팔리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레스토랑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고 대형 마트에서도 취급을 꺼렸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역 대부분의 어부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매주 수톤의 해산물을 폐기해야 했고 회사 수익은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생태계 균형을 위해 이 해산물들의 개체 수를 조절해야 한다며 퇴치 작업까지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수산물 유통회사에서 일하는 박정훈이라는 바이어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우리가 버리는 해산물들이 한국에서는 귀한 식재료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직접 한국으로 와서 시장 상황을 둘러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제안은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같은 항구에서 일하는 맥스 카터가 문제였죠. 그날도 평소처럼 부둣가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맥스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박정훈 씨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국인들이 우리가 버리는 해산물을 먹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이크, 넌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 알아? 그는 주변 어부들을 향해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를 귀한 식재료라고 한다네요. 라며 조롱했습니다. 순간 주변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고 몇몇 어부들은 맥스의 말에 동조하며 키득거렸습니다. 맥스의 편견 어린 발언의 속에서는 화가 치밀었지만 차분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박정훈 씨가 한국 방문을 제안한 참이었죠. 그래서 저는 맥스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게 맞나? 한번 직접 가서 확인해보지 그래. 내가 한국행 티켓을 하나 더 준비할 테니. 맥스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한번 가보지.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군. 그는 마치 관광이라도 가득 가볍게 수락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정훈 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맥스를 향해 꼭 한국의 해산물 시장을 안내해드리고 싶네요. 우리나라에서는 꼼장어 한 마리가 얼마에 팔리는지 알면 놀라실 거려. 라고 말했습니다. 맥스는 코웃음을 치며 그깟 해산물이 뭐 그리 대단하겠어. 라고 했지만 잠시 호기심 어린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박정훈 씨는 태블릿으로 한국의 해산물 시장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꼼장어 가격표를 보여주며 설명했죠. 맥스는 가격을 보고 놀란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숫자를 부풀린 거겠지. 라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어요. 박정훈 씨는 그저 웃으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곧 직접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맥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유리 천장을 통해 쏟아지는 자연광, 깔끔하게 정리된 동선, 로봇이 안내하는 모습까지. 그의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뉴욕 JFK나 LA 공항보다 훨씬 깨끗하네요. 라고 말하던 맥스는 자동 수화물 처리 시스템을 보더니 우리 공항은 아직도 수작업으로 하는데 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특히 공항 화장실의 청결함에 감탄하면서 미국의 어느 공항에서도 못 본 수준이군. 이라고 중얼거렸죠. 인천공항에서 부산으로 가는 KTX에 올랐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 맥스는 또 다른 충격을 받은 듯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미국의 엠트랙은 이 속도의 절반도 안 되는데 라고 중얼거렸죠. 무료 와이파이로 영상통화가 끊김없이 되자 놀란 눈치였고 객실 안의 깔끔한 정리 상태와 좌석 사이의 넉넉한 공간에도 감탄했습니다. 특히 열차 화장실이 암트랙보다 훨씬 깨끗하다며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부산으로 가는 내내 맥스는 창밖만 바라보며 투덜거렸습니다. 이런 조그만 나라에 무슨 대단한 게 있다고. 우리가 버리는 걸 비싸게 팔아먹으려는 거겠지. 라면서요. 저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그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됐으니까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박정훈 씨는 우리를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맥스는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부산항의 규모에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그냥 평범한 항구네 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새벽 3시 호텔 로비에서 만난 맥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새벽 경매를 보러 가자는 박정훈 씨의 제안에 마지못해 따라 나섰지만 그의 눈빛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자갈치 시장은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싱싱한 해산물 향이 공기 중에 가득했고 상인들의 힘찬 목소리가 시장을 울렸어요. 맥스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죠. 특히 우리가 버리던 꼼장어가 고급 수조에서 헤엄치는 걸 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한복판에서 김순자 씨의 가게를 만났습니다. 30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그녀는 먼 바다 너머에서 온 손님들을 한눈에 알아보더군요. 맥스를 향해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꼼장어 시식을 권했습니다. 맥스가 고개를 젓자 시장 골목 사이사이에서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2~3명이었다가 금세 10명 남짓한 인파가 모였죠. 맥스는 갑자기 늘어난 관심에 어깨가 굳어 보였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저기 미국에서 온 손님이 우리가 찾는 꼼장어를 버린다네요. 라고 외치자 주변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상인이 꼼장어 수조를 가리키며 이거 한 마리가 5만 원도 넘는 귀한 음식인데 말이야. 라고 했고 다른 상인은 아이고 돈이 물처럼 흘러갔네. 라며 혀를 찼죠. 맥스의 얼굴이 점점 붉어져 갔습니다. 귀끝부터 시작된 홍조가 목덜미까지 번져갔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어요. 수많은 시선이 그를 향하자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괜히 발끝으로 바닥을 긁적이며 서 있던 맥스는 입술을 깨물더니 그래도 이건 미국에선 아무도 안 먹는 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나중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미국에서는 최고의 어부라고 자부하던 그가 이렇게 기가 죽은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 지긋한 상인이 먹어는 보고 버리신 거예요? 라고 묻자 맥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께 혼나는 학생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발가락으로 바닥만 계속 문질렀어요. 주변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맥스의 모습은 더욱 작아져만 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순자 씨가 맥스의 어깨를 툭 치며 보물이라고 말했고 상인들도 하나둘 맛을 보라며 거들었죠. 박정훈 씨까지 가세하자 맥스는 마치 사방이 막힌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렸고 도망갈 곳을 찾는 듯했어요. 김순자 씨는 이미 능숙한 손놀림으로 불판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자 시장 공기가 달라졌어요. 지글지글 꼼장어가 익어가는 소리가 울렸고 그 특유의 달콤한 기름 냄새가 주변을 감쌌습니다. 맥스는 처음엔 고개를 획 돌렸지만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치자 참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살짝 틀었어요. 불판을 힐끔거리는 그의 눈빛에서 호기심이 묻어났죠. 특히 노릇노릇 익어가는 꼼장어의 기름이 흐르는 모습에 맥스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려 했지만 주변 상인들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제 맥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맥스의 변화하는 표정을 즐기듯 지켜보았습니다. 불판 위에서 노릇하게 구워진 꼼장어는 기름이 자르르 흐를 정도로 부드러워 보였어요. 맥스는 이제 더 이상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처음 보는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김순자 씨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소금을 곁들인 하얀 접시를 맥스 앞에 내밀었어요. 소금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라는 설명과 함께였죠.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맥스에게 쏠렸습니다. 맥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잠시 망설이는 모습이었지만 결국 젓가락을 들고 말았죠. 첫 조각을 집어들 때만 해도 그의 얼굴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입안에 넣는 순간 맥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부드럽게 퍼지는 맛에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죠. 두 번째 젓가락질은 한결 자연스러워졌고 세 번째부터는 스스로 집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때를 놓치지 않고 된장찌개 한 그릇을 내놓았어요. 된장찌개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향기가 꼼장어 냄새와 어우러졌죠. 맥스는 살짝 놀란 듯했지만 이내 된장찌개를 한술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더니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맥스의 시선은 온통 음식에만 쏠려 있었고 더 이상 주변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입안 가득 찬 꼼장어를 삼키던 맥스가 마지막 발악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맛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는지 우연히 맛있는 것을 만났을 뿐이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검은색 장화를 신은 중년의 수산업자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죠. 30년간 자갈치 시장을 지켜온 그는 맥스의 눈을 똑바로 보며 입을 열었어요.
한국에서 이 해산물이 얼마나 귀한지,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 맛을 인정한다는 것, 심지어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찾는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맥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수산업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죠. 미국 사람들이 이 보물 같은 해산물의 가치를 모른 채 버리고 있다는 게 더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수십 년간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이가 있었어요. 수산업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고급 식당에서 찍은 꼼장어 요리, 중국 상하이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수입하려고 보낸 분의 메일, 그리고 한국의 미식가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죠. 맥스는 말없이 그 사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에서 점점 자신감이 사라져갔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상인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며 웃었고, 다른 상인은 더 많이 보내달라며 손짓했죠. 시장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맥스의 얼굴이 다시 한번 붉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무지함 때문이었죠. 목까지 붉어진 그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고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훔쳤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말을 한 사람처럼 일그러졌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도로 앉았죠. 입술을 깨물며 자신이 던진 말들을 후회하는 듯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떨렸고 손가락으로 옷자락 끝을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그제야 자신의 우물 안개구리 같은 모습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한 상인이 맥스를 향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구석에서 골뱅이 무침을 내오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 그릇을 내밀었어요. 먹어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모습에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골뱅이와 꼼장어를 들고 다가왔죠. 맥스는 갑자기 등 뒤로 물러났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붉었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안 먹겠다며 손사래를 치는 그의 모습이 마치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김순자 씨의 날카로운 한마디가 시장을 가로질렀습니다. 겁이 났냐는 그 말에 시장이 순간 침묵에 빠졌다가 곧 폭소가 터져 나왔어요. 맥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맥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무시하고 버렸던 해산물들에 대해 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골뱅이와 꼼장어를 씹으며 그의 얼굴에는 후회의 빛이 스쳤죠. 맥스는 자신의 깊은 편견을 천천히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만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결국 미국에서 이걸 버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냐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오만함이 느껴지지 않았죠. 시장 구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정훈 씨가 다가왔습니다. 두 손에는 자갈치 시장의 실제 판매 기록이 담긴 장부를 들고 있었어요. 그는 맥스의 어깨를 두드리며 시장의 하루 평균 해산물 거래량을 보여주었죠. 특히 꼼장어와 골뱅이의 월간 매출액을 가리키며 이것이 미국에서 버려지는 양의 절반만 수입해도 얼마나 큰 수익이 날지 설명했습니다. 맥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장부의 숫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고개를 끄덕였고 때로는 자신의 수첩에 무언가를 적어내려 갔죠. 특히 수산물 수출 가격과 현지 판매가의 차익을 보더니 입술을 깨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그도 드디어 이 사업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맥스의 표정에서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고 대신 진지한 사업가의 모습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따스한 햇살이 수산물 좌판 위로 쏟아지던 오후, 우리는 시장 안쪽의 조용한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정훈 씨는 노트북을 펼치고 구체적인 수출 계약서 초안을 보여주었어요. 매월 수출 물량, 단가, 품질 기준 등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죠. 특히 해산물 운송 방법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한 온도 조절부터 포장 방식까지 모든 내용이 세세하게 담겼어요. 박정훈 씨의 설명이 이어질 때마다 맥스는 수첩에 무언가를 적어내렸고 가끔은 미국 현지 상황에 대해 의견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동안 맥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의 대화에 귀 기울였죠. 그의 눈빛에서는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사업가의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계약 논의를 마친 며칠 후 서울의 유명한 한 식당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고풍스러운 한옥 인테리어의 식당은 은은한 조명 아래 운치를 자아냈어요. 박정훈 씨는 특별히 간장게장 정식을 주문했죠. 반짝이는 흑당 그릇에 담긴 간장게장이 테이블에 놓이자마자 맥스의 시선이 자석처럼 그릇으로 향했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게살과 반들반들 윤기나는 껍질,
그 위로 번지는 짙은 간장의 빛깔이 식욕을 자극했나 봅니다. 처음과는 다르게 이제 그의 눈빛에는 낯선 음식을 마주하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맥스는 마치 아무도 모르게 하려는 듯 슬그머니 젓가락을 집어 들었습니다. 옆자리 손님들의 젓가락질을 흘끔거리며 게장을 어떻게 집어야 할지, 어떤 순서로 먹어야 할지 살폈죠. 특히 게딱지를 발라내는 방법에 눈길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니 이 낯선 음식을 즐기고 싶은 마음과 서툰 젓가락질에 대한 부끄러움이 뒤섞인 듯했어요. 저는 며칠 전 자갈치 시장에서의 일이 떠올라 슬쩍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음식을 혐오스럽다며 손살에 치던 그가 이제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고 있었으니까요. 맥스는 자신의 행동이 우스웠는지 귓불이 빨개지며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호기심에 그랬다며 쑥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박정훈 씨 옆자리의 무역회사 이사가 술잔을 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갈치 시장에서 맥스가 보여준 오만한 태도를 이야기하더니 지금은 오히려 모든 음식에 젓가락질이 가장 빠르다며 놀렸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테이블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가 이내 폭소가 터져나왔죠. 특히 박정훈 씨는 배를 잡고 웃으며 눈물까지 닦아냈습니다. 그 모습에 맥스도 결국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았어요. 맥스는 얼굴을 붉히며 손으로 가렸지만 그의 어깨는 멈출 수 없는 웃음으로 들썩거렸습니다. 이전에 거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젓가락으로 게장을 어떻게 발라 먹어야 하는지, 간장 국물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꼬치꼬치 물어보았죠. 특히 게딱지 속 밥을 비벼 먹는 방법을 배우고는 눈을 반짝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식사가 무르익어갈수록 대화는 한층 깊어졌어요. 맥스는 소주잔을 돌리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미국에서 매일 버려지는 수천 마리의 꼼장어와 푸른 꽃게 이야기를 하더니 목소리가 점점 떨려왔죠. 특히 한국의 수산물 시장을 둘러보며 느낀 충격과 부끄러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았는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얼마나 쉽게 판단했는지 고백하는 맥스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이 값진 해산물들을 살릴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마무리될 무렵 맥스는 자신도 이 사업에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의 식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며 다음에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어요. 박정훈 씨는 흔쾌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작을 축하하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맥스는 게장을 집어먹으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이제는 한국의 맛을 이해하게 된 그의 모습에서 저는 문화의 벽을 뛰어넘은 진정한 소통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동료 어부들과 수산업자들을 항구 근처 회의실에 모았습니다. 30명 남짓한 사람들 앞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터에 자갈치 시장의 새벽 풍경이 비춰졌고 활기찬 경매 현장의 사진이 이어졌죠. 저의 발표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마치 자갈치 시장에서의 맥스와 똑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코웃음을 쳤고 뒷자리에서는 작은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특히 나이 든 어부들은 팔짱을 낀 채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실제 판매 데이터를 보여주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꼼장어 한 마리당 5만 원이라는 가격표에 웃음소리가 뚝 끊겼어요. 푸른 꽃게 시세를 보여주자 앞자리의 어부가 안경을 고쳤으며 자세를 바로잡았죠. 누군가는 눈을 비비며 숫자를 다시 확인했고 또 다른 이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월간 수출 물량 계획표를 설명할 때는 연필을 꺼내 숫자를 적어가며 열심히 계산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처음에 의심 어린 눈빛들이 이제는 기대감으로 바뀌어 있었죠. 결정적인 순간은 박정훈 씨가 보내준 수출 계약서, 샘플을 보여줄 때였습니다. 매월 최소 물량 보장에 시세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 단가를 제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품질 기준만 맞추면 전량 수매한다는 조항에 회의실이 술렁였죠. 맨 앞자리의 노년 어부가 벌떡 일어나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폐기 처분하던 해산물들이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회의실 안에서는 이제 작은 웃음소리와 함께 희망찬 미래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뒤, 우리 항구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출발하는 한국행 꼼장어 컨테이너를 보며 어부들이 모두 모였어요. 특히 맥스의 변화가 놀라웠죠. 그는 직접 어부들을 찾아다니며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먹어본 해산물 요리부터 시작해서 실제 거래 가격과 수출 루트까지 상세히 알려주었어요. 때로는 휴대폰으로 자갈치 시장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현지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했죠. 이제 우리 항구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버려지던 해산물을 위한 특별 보관소가 생겼고 수출용 선별장도 새로 만들어졌어요. 어부들은 그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꼼장어나 푸른 꽃게를 발견하면 얼굴에 미소를 띄웁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면 한국행 물량을 정리하는 회의가 열리고 젊은 어부들은 틈틈이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신참 어부들의 변화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수산물 문화를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까지 만들었어요. 매주 한국의 다른 해산물 요리를 연구하고 현지 시장 동향도 꾸준히 살폈죠. 우리의 작은 시도가 태평양을 건너 새로운 희망의 바다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시장과의 만남은 우리 항구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버려지던 것들의 가치를 찾아준 한국의 식문화, 그리고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준 박정훈 씨 덕분이에요. 이제 매주 한국으로 떠나는 컨테이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버리던 것들이 누군가의 식탁에서 귀한 음식이 된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우리는 이제 새벽마다 들리는 경매 소리와 함께 태평양 건너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모습을 떠올립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무역 상대가 아닌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해준 특별한 나라가 되었죠. 앞으로도 이 소중한 인연이 태평양을 오가며 더욱 깊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5번째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는 기프티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